그 인성이 강한 사주의 경우에 사실 식상이나 재가 다 같이 용신이 돼요. 왜냐하면요, 자, 수, 목, 화, 토, 금이 있을 때요. 예를 들어서 일간이 간목이라고 봅시다. 근데 수가 많아서 수생목이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임자, 임진, 예를 들어서 갑자, 갑술 이렇다고 칩시다. 그럼 이게 간목인데 수생목 엄청나게 인성이 강하잖아요. 인성이 강한 거 아닙니까? 수생목, 그죠? 이게 또 자진 반합수 수생목 엄청나게 지금 신강한 사주예요. 이런 경우에 자, 요 수가 강하다 그러면 요 수를 죽이려면 토가 와서 죽이면 돼요. 토가 와서 토국수죠. 근데 이 토라는 게 뭐냐면 재예요. 목국토 재 아닙니까? 재죠? 근데 재인데 이 재를 얻으려면 뭐예요? 일단 일을 해야죠. 목생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식상과 재가 다 같이 이게 용신을 하는 거예요. 역할을 한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주는 이게 참 기가 막히게 좋은 데 앉은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용신을 따지는데 내격에서 이제부터 중요한 걸 하려고 그래요. 자, 제가 지장간을 외우지 말라고 그런 이유가 있어요. 왜 지장간을 외우지 않아도 되냐면은 지금 여기서 할 거예요. 이 원리가 역학의 기본이에요. 이 원리를 아시는 게. 그러면 잘 보세요. 자, 이 역은 사계절을 전제로 했어요. 12지지입니다. 그러면 지금 자, 한겨울 북쪽이에요. 북쪽. 그리고 겨울이에요. 겨울의 중심자가 자예요. 자부터 시작한 거야. 자가 일본이에요. 모든 생명의 근원이 자입니다. 그래서 자, 축. 그리고 이게 11월이에요. 12월 축. 그리고 인. 여기가 인월이에요. 인에서부터 시작하는 걸로 봤어요. 그럼 왜 인월 1월이라고 봤어요? 왜 새해가 시작하느냐? 이 의미를 아셔야 돼요. 옛날에 인월 1월식이 뭐냐면 여기에서 입춘이라는 따뜻한 기운, 즉 태양이 빛이 밝아지기 시작한다고 본 거예요. 인에서. 그리고 묘. 이게 2월이에요. 그 다음에 3월이 되면은 진월이에요. 그 다음에 4월, 그 다음에 5월. 이게 여름이에요. 즉, 잘 봐요. 자에 대비되는 게 5예요. 이렇게 대각선으로 마주보고 있습니다. 한겨울의 중심은 자고, 한겨울의 중심은 자고, 한여름의 중심은 5예요. 그리고 5월, 그 다음에 6월, 미, 그 다음에 7월, 신, 그 다음에 유예요. 8월이야. 그 다음에 9월, 술월, 9월, 그 다음에 10월, 해월이에요. 이렇게 이제 한 거예요. 그때 의미를 잘 아셔야 됩니다. 자, 지금 여기가 우리가요, 옛날에 이렇게 봤어요. 2월이 되면은 여기서 이때 싹이 올라와. 대지 위에. 무토에게. 대지 위에 봄이 되면은, 인묘진이 봄인데, 봄이 되면은 이 봄의 중심은 묘예요. 인묘진에서 봄의 중심은 묘인데, 2월이 되면 대지에 싹이 올라와. 이렇게. 그 싹이 올라오는 게 을목이야. 예? 대지에 2월이 되면 싹이 올라와. 그래서 싹이 본격적으로 뜨는 게 3월이에요. 3월부터 싹이 올라와. 그런데요, 잘 봐요. 우리가 처음 1월부터 봅니다. 인부터. 이 인이 오행으로는 간목이에요. 이게 양목이죠. 양목이니까 천간으로 표시하면 간목이죠. 양목이니까. 그러면은 요 인이라는, 자, 옛날에 1월 1일부터 1월 30일까지를 가만히 한 달을 놓고 보면은 이게 인월인데, 요 한 달을 가만히 보면 이 한 달이 몽땅 간목의 기운만 있는 게 아니에요.
자, 우리가 1월 1일이 됐다고, 1월 1일이 돼서 이제 땅속에 뿌리를 받고 있는데, 여기서 점차 잘 봐요. 이게 1월 30일, 이게 일로 뒤로 가면 갈수록, 여기 간목의 기운이 있지만, 이 뒤로 가면 갈수록, 태양의 기운이 강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즉, 우리가요, 인월이 되면은 여기 입춘이 들어있어요. 입춘을 기준해서 1월을 잡았으니까 입춘이 들어있습니다. 입춘이라는 건 뭐냐면 이때 태양의 기운, 1월 달에 이 병화라는, 이제 이때부터 우리가 하루를 봐도 인시에 해가 뜨죠. 3시, 5시, 넉넉 잡고 해서 3시에서 5시 사이에 태양이 뜨잖아요. 해가 뜨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그때를 인시라고 그러죠. 하루로 따져서 인시 아니에요. 그러면 1년 12달을 놓고 봐도 인월이 되면은 이 태양이 이때부터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 인중에는 간목이 본기예요. 간목의 기가 50%가 본기야. 그런데 나머지 50%는 병화가 대지, 이 태양이 뜰 때는 대지 위에서 뜨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지 위에서 이 태양과 병화의 기운이 여기로서 20%, 30%의 나머지 50%를 갖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달이라는 절기를 보면은 지장간이라는 게 뭐냐면은 한 달 동안의 기운을 표시하는 거야. 그러면 인월이라고 해서 한 달 동안 몽땅 간목의 기운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때부터 태양이 뜨는 거야. 그러니까 병화의 기운이 있어. 병화가 있다는 얘기는 대지 위에 태양이 뜨는 거 아니에요. 무토의 기운이 있다고 그래. 그래서 요 이는 간목이 본기지만 이 안에 무토와 병화의 기운이 있다고 그러는 거야. 이거를 지장간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이 지장간이라는 건 한 달의 기운이야. 한 달의 기운인데 그걸 왜 따지냐면은 우리가 인월이라는 본기를 놓고 볼 때 인월이 목이야. 오행으로 양목 아니에요. 그러면 천간의 기운을 표시하면 간목이죠. 근데 간목만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거기에는 1월달 한 달 동안의 기운에는 태양의 열기도 느껴지기 시작해. 그러니까 우리가 새 설날이 되는 거고 1월 1일이 입춘이 들어있기 때문에 1월 첫 해가 시작하는 한 해라고 첫 달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에 무토와 병화가 들어있다고 그래. 이 나머지 기운을 역이라고 그러는데 그렇다고 본다면 인월이라는 속에는 간목과 무토와 병화의 기운이 들었다고 봐야 돼. 이거를 지장간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걸 외우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면 저절로 풀려. 외우려고 그러지 마라. 저절로 풀려.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 이거 외우는 사람은 바보예요. 학문은 절대 외우는 게 아니야.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보라고요. 아, 야, 입춘이 들어있는 새해. 왜 입춘이라고 그래? 햇빛이 뜨거워지니까. 한겨울에 그냥 춥다가 이때부터 따뜻한 기운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묘는 잘 봐요. 묘는 이때부터 묘는 싹이 올라와. 근데 이 묘라는 자체가 양목이에요, 음목이에요? 음목이니까 뭐예요? 을목이야. 을목이 본기야. 근데 이 을목이라는 싹이 올라오는데 이 싹은 어디다 뿌리를 두고 있는 거야? 간목에 뿌리를 두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을목이 70% 가지고 있지만 30%는 간목에 뿌리를 두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본기는 을목이지만 여기는 간목이 들어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묘에는 을목이 본기지만 간목도 물론 들어있어요. 그러나 이런 묘 같은 건 뭐 다 목은 목이죠. 목의 기운만 들어있는 거죠. 그 다음에 잘 봐요. 자, 3월을 봐. 진월의 의미를 잘 봐요. 이 의미를 잘 알아야 돼. 이 진은 이게 양토니까 무토예요. 양토니까 무토예요. 진이 양토 안에 오행으로 보면은 그러니까 천간의 기를 표시하면은 무토죠. 지장간이라는 건 뭐냐면은 이 지지에 있는 기운을 천간에 있는 기로 표시하는 거예요. 한 달 동안의 기운이 뭐가 들어있느냐를. 아시겠어요? 한 달 동안의 기운을 천간의 기운 오행을 표시한 거라고요. 표시를 하는데 진월이라고 해서 몽땅 무토만 들어있는 게 아니라 이 진월이 되면은 자, 진월 3월이에요. 3월. 이 진월이 되면은 대지에서 파릇파릇하게 새싹이 올라와. 을목이 올라와. 새싹이. 대지에서 을목이 새싹이 올라와. 아까 새싹이 올라온다고 그랬죠? 묘에서부터 새싹이 올라오잖아. 새싹이 올라오는데 이 새싹이 잘 자랄래 뭐예요?
하늘에서 비가 와야죠. 우리가 봄비가 얼마나 좋은 거예요. 봄비가 내려줘야 파릇파릇하게 색이 올라올 거 아닙니까? 그때 만약에 비가 안 오면 어떻게 되는 거야? 다 쭉쟁이가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한 해 농사를 좌우하는 거는 음력 3월에 비가 얼만큼 오느냐에 달려 있다고 본 거야, 옛날에서. 근데 그게 지금도 맞죠? 그래서 이 안에 을목이, 잘 봐요. 을목이 대지에 을목이 이렇게 싹이 올라와서 얼마나 잘 자라느냐. 하늘에서 비가 와야 된다. 그러니까 진월 중에는 무토가 본기지만은 을목과 계수의 나머지 여기가 있는 거야. 그래서 이 진 중에는 을목과 계수가 들어있는 걸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월의 그 말은 이렇게 생각하세요. 진월이 하는 역할은 뭐냐? 대지의 싹이 얼마나 잘 피게 해주느냐 하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3월이야. 그때 결정적인 역할은 계수가 있어야 돼. 비가 와줘야만 됩니다. 만약에 비가 안 오고 가뭄이 들면 이제 뭐예요? 지하수를 파야지. 지하수를 파해서라도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진중에는 무토가 본기지만 을목과 계수가 들어있다고 보는 거예요. 이해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 진은 한마디로 을목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싹을 틔우기 위한 거야. 그러면 봄에, 자 봐요. 봄에 싹이 났어요. 이렇게 싹이 올라와. 봄에 싹이 올라왔어요. 싹이 올라오는 거 왜 올라와? 꽃을 피려고 그래. 꽃을 피려고. 꽃을 피는 계절이 4월이야. 이 4월은 꽃 피는 계절이야. 4월은 꽃 피는 계절이야. 그죠? 그러니까 자 봐요. 대지에 꽃을 피는데 이 꽃을 피려면 반드시 뭐야? 광합성 작용을 해야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사가 환대 태양, 병화. 근데 이게 오행으로는 음한데요. 잘 봐요. 오행으로는 음인데 이 안에 지장간을 보면 대지에 태양이 뜨는 거야. 병화. 그러면 이 꽃이요. 잘 봐요. 지금 4월 달에 여기서 3월 달에 싹이 올라왔어. 싹이 올라와갖고 4월에 꽃을 펴. 그러면 이렇게 싹이 올라와서 꽃이 펴. 꽃을 피워갖고 광합성 작용을 해. 그럼 꽃이 왜 피는 거예요? 열매를 맺기 위한 거야. 그래. 그 열매가 이게 바로 경금이에요. 열매가 바로 경금 아니야. 결실을 맺는 거야. 그래서 사중에 경금이 들어있는 거야. 사중에 경금이 들어있는 이유는 꽃 피는 계절에 꽃을 피우면 뭐야? 그 다음에는 꽃이 떨어지면 뭐예요? 열매가 맺잖아요. 그 열매가 바로 우리가 나중에 먹을 과실이죠. 그래서 이 안에 경금이 들어있는 거야. 그러면 이걸 잘 봐요. 역학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연관이 돼 있어. 그러니까 하나만 알면은 나머지는 저절로 다 풀리는 거야. 이거 봐요. 이 사화가 이게 음화야. 오행으로는. 근데 이 안에 내용을 가만히 한 달 동안의 역할을 보면은 대지의 병화, 이게 본기야. 근데 여기 무토가 있고 이 본기 태양이 띄어서 4월 달에 꽃을 피워. 광합성 작용을 해. 광합성 작용을 해서 꽃을 피워서 열매를 맺어. 열매. 이게 열매야. 그러니까 무토와 경금이라는 여기가 있어. 아시겠어요? 그래서 4월의 역할은 뭐냐? 꽃 피는 계절이야. 꽃 피워서 뭐 할 거야? 열매를 맺을 거야. 경금이. 그러니까 잘 봐요. 4월이라는 사 중에는 병화가 본기야. 태양. 병화가 본기지만 무토와 경금이라는 여기가 있어. 병화가 있다는 얘기는 무토가 있으니까 병화가 있는 거고 당연한 거고, 왜 여기에 경금이 들어있어요? 사 중에 왜 경금이 들어있어요? 뭐에 바로 꽃을 열매를 맺기 위한 거니까. 4월 달에 꽃이 잘 펴야,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사과나무에 배나무에 배꽃이 잘 펴야 가을에 사과 배가 잘 열리지. 꽃이 하나도 안 피면 다 쭉쟁이고 하나도 안 열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4월에 꽃 피는 계절에 우박이 쏟아지고 태풍이 불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하나도 다 떨어지는 거예요. 꽃이 다 떨어지면. 그러니까 흉년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4월엔 뭐예요? 그냥 햇볕만 내려줘야 돼. 그냥 강하게. 꽃이 그냥 만발하도록 피어야 돼. 그래야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잘 봐요. 네? 시중에 있는 책들이 다 틀린 거예요. 뭐냐면은 산은 이게 양화가 아니에요. 오행으로는 산은 음화야.
그러니까 정사일주가 있지 병사일주는 없잖아요. 육식갑자에서 이게 음하고 이거 음하야. 육식갑자는 양은 양끼리 음은 음끼리만 결합시킨 거야. 그래야지 이게 음인지 양인지를 구분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병사라는 건 없어. 그러니까 이게 음하예요. 오행으로는. 그런데 이 안에 내용은 다 뭘로 만들어 있어? 양으로 만들어 있어요. 무토도 양, 이것도 양. 아시겠어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해석할 줄 모르는 건 나중에 얘기해요. 이렇게 얘기해, 이런 현상을. 체는 음이나, 이거는 본체는 음이야. 음이나, 이거를 활용할 때는, 용은 양이다라고 그래. 이 말의 의미를 아셔야 돼. 여기서 용은 활용한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사화를 겉에서 볼 때는 음하지만 이거를 사주를 해석하고 활용할 때는 뭘로? 양의 의미를 갖다 집어넣고 다 해석을 해야 돼. 왜? 그 안에 지장간이 다 양만 들어있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체는 음이나 용은 양이다라는 말이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그러나 우리가 해석을 할 때는 그 안에 있는 걸 사주를 풀이할 때는 양의 개념을 하지만 겉에서 볼 때 일단 음으로 따지는 거예요. 이거를 혼동하면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뭐 사화는 양하고 오화는 음하, 그건 헛소리 하는 거야. 겉에서 볼 때는 음양이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거야. 그런데 사주를 풀이할 때 그 안에 있는 지장간이 중요해서 그걸 다 활용을 할 땐 뭐야? 다 뭐만 들어있어요? 양의 의미만 들어있어. 그러니까 양의 의미를 갖고 해석을 해야 돼. 이거 이해가 되겠어요? 그래서 그 해석을 이제 양의 의미 갖고 어떻게 해석하느냐는 건 나중에 이제 풀이할 거고 의미를 아시라고요. 그래서 사는 병화가 봉기고 무토와 경금이 들어있어요. 그 다음에 5월은 한여름 태양이야. 병화야. 병화가 봉기야. 5월은 병화가 봉기예요. 그런데 이 5월은 병화가 봉기인데, 이게 봉기인데, 그러나 병화만 있는 게 아니라 이걸 봐요. 우리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한여름이 뜨거워야지 겨울도 나기가 좋아요. 그 말은 뭐냐면 여름은 여름답게 뜨거워야 되고 겨울은 겨울답게 추워야 된다고 본 건데, 여름이 뜨거우면 그 뜨거운 태양열을 땅에서 다 받아서 지열로서 땅속에 가두고 있어요. 그래서 잘 봐요. 그래서 우리는 겨울에도 땅속에 있는 뿌리가 얼어 죽질 않죠. 땅을 파면 뜨뜻한 게 나오는 거야. 그래서 이 5월의 태양은 여름은 여름답게 뜨거워야 돼. 5월의 태양은 땅속을 따뜻하게 하기 위해서 뜨거워야 된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본기고 나머지가 여기야. 기토와 정화의 여기를 갖고 있다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여름이, 이거 봐요.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여름이 맨날 비 나오고 뜨겁지가 않고요. 열기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예? 겨울 농작물이 다 죽어버려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병충해로 다 죽어버려요, 식물들이. 그러니까 여름은 여름답게 뜨거워야 돼. 그래야 겨울에 그 뜨거운 열기를 땅이 받아서 지올러서 보존을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5의 지장간에는 병화가 봉기지만은 기토와 정화가 들어있다고 보는 거예요. 이해가 되겠어요? 그 다음에 미가 6월인데 이 미는 아까 얘기했어요. 미는 결실,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열매를. 네? 열매를 맺는 거예요. 이 미는 이렇게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열매를 맺는 건데, 자, 이거 봐요. 이 봉기는 이게 음토예요. 음토니까 기토예요. 기토가 봉기야, 음토니까. 그런데 이 미는요, 이 미는 아까 봐요. 아까 을목이 이렇게 자라서 꽃을 피고 이렇게 열매를 맺어요, 열매를. 이게 미예요. 예? 을목이 쭉 이렇게 해서 줄기를 올려서 이렇게 맺어요. 그런데 우리가 잘 봐요. 열매를 맺은 쌀이고 모든 게요. 자, 너무 뜨거운 태양열이 이때만 되면요. 이때부터는 이제 병화가 이제 겁나요. 우리가 8, 9월에 너무 가뭄이 들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이게 씨앗, 이 열매, 쌀이 다 축제기가 돼버립니다. 너무 뜨거워 버리면 이게 타잖아요. 그렇죠? 열매가 너무 8, 9월 돼서 이게 너무 뜨거워 버리면 이게 타버려요. 그래서 적당히 뜨거워야 돼. 그래서 이 미가 이게 봉기인데 을목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적당한 온도가 필요해요. 이게 정화예요. 태양열이 요구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미에는 요게 나머지 여기로서 을목과 정화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벌써 미월이 들어가면 뭐예요? 태양의 기운이 열기가 식어들기 시작을 합니다. 자연의 현상이에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7월이 되면은 이 열매가 이제 열매가 완전히 과실이 됐어요. 과실이 돼. 그러니까 과실이 된 게 경금이야. 그러니까 이게 봉기예요. 근데 대지에 이제 과실이 열렸어요. 근데 참 신기해요. 이거 봐요. 어떤 과실이든지 간에요. 아무리 딱딱한 복숭아도, 아무리 딱딱한 배고, 아무리 딱딱한 사과도 그 안엔 반드시 뭐가 먹어져 있어요? 물기를 머금고 있어야 돼. 쌀도 뭐예요? 딱딱한 쌀도 그 벼잎싹을 딱 대면 그 안에 뭐가 들어있어? 물이 들어있죠. 물기가 들어있지 않으면 이건 썩어버려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뭐야? 그러니까 아까 여기에서 정화. 너무나 태양열이 심해서 그 물기를 다 말라 비틀어지면 그 곡식은 다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적당한 물이 들어있어야 돼. 그게 바로 임수예요. 물이 차 있어야 돼. 그래서 여기 임수가 들어있어요. 이게 여기야. 그러니까 신금에는 경금이 봉기지만 대지 위에 열매가 맺지만은 적당한 그게 물기가 들어있어야 돼. 근데 그게 임수야. 근데 왜 개수가 안 들어있냐면은 이때 비가 또 넘어오면 안 돼. 비가 넘어와 버리면 그게 다 수축쟁이가 돼버려요. 썩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적당하게 물이 머금고 있어야 돼. 그게 임수예요. 그래서 8월이 되면은 이거를 경금을 열매를 까면은 씨가 나와. 씨. 그 씨가 신금이야. 근데 이게 70%야. 근데 이 신금도 경금에서 나온 거니까 30%의 경금. 그러니까 본기는 음금이니까 이게 신금이지만은 씨앗은 열매에서 나온 거니까 경금이 들어있는 거죠. 그 다음에 9월이 되면 술월이 되면 잘 봐요. 이거 봐요. 옛날 사람들이 한문에 안에 정답이 있어요. 이 술이라는 글자를 어떻게 그렸냐면은 이렇게 그렸어요. 이 말은 뭐냐면은 이게 대지죠. 이게 대지 됐잖아요. 여기다 짝대기를 하나 걸었어. 이 말은 뭐냐면 해가 서산으로 기울은 뜻이에요. 그러니까 해가 서산으로 기울어졌어. 이미 해가 이제 땅속으로 땅거미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걸 표시한 게 술자예요. 이거 봐요. 여기다가 짝대기를 끄면은 이게 해가 서산으로 진 거고요. 여기다 점을 치면 이게 무슨 자예요? 이거는 대지 위에서 이렇게 먼 데를 군용으로 들여다보는 거예요. 이게 무슨 글자예요? 막루숫자예요. 이거는 막루숫자예요. 여러분들 위술령 할 때 이 글자예요. 위술령 할 때 이 숫자를 씁니다. 위술령이라고 왜 기염 선포할 때 그런 위술령이라 할 때 글자가 저 글자예요. 그리고 이거하고 달리 이 짝대기를 근 건 해가 완전히 서산으로 지은 뜻이에요. 이거는 술자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해가 이미 서산으로 졌어. 해가 이미 서산으로 졌으니까 대지가 땅 거울로 이미 대지 밑으로 땅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기토야. 땅속으로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이 신금이 이제 이때부터는 신금을 저장을 해. 요 신금을 씨앗을 저장해야 되잖아요. 내년 봄을 위해서 달 땅속에 저장을 해. 근데 이걸 저장을 해야 되는데 이게 썩질 않아야 되니까 뭐예요? 적당한 온도의 땅속의 기운. 땅속의 기운이 정화지요. 땅속에 적당한 온도가 있어야 돼. 그게 정화예요. 그러니까 술은 무토가 본기지만은 여기에 신금과 근데 이거 잘 봐요. 이 술은 역할은 뭐냐면 신금을 위해서 있는 거야. 씨앗을 이때부터 저장하는 시기야. 그러니까 술은
뭘 위해서 있느냐? 신금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씨앗을 저장하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내년 봄을 위해서 땅속에 잘 보관해야 되잖아요. 썩지 않게 잘. 그러면 썩지 않으려면 어떻게 돼요? 적당한 온도로 그거를 보호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역학은 우리 인간의 삶의 형식을 그대로 대변한 거예요. 어려운 게 아니라고요. 여기다 괜히 뭐 쓸데없는 추잡적인 얘기를 놓아야 다 정답이 아니에요. 이거는 자연현상을 그대로 집어넣은 거야. 그래서 이게 본기고, 그리고 해월이 되면 이제 대지에 다 물이 아래로 빠져. 아래로 다 빠져. 그래서 임수가 본기야. 임수가 본기. 근데 이거 봐요. 대지 밑으로 다 물이 빠져. 아래로. 근데 이거 물이 빠지는데 이 물이 왜 아래로 더 안 빠지고 이렇게 일정한 온도로 일정한 위치에 딱 물이 다 내려가고 어느 땅이든지 이렇게 유지되고 있죠. 그러니까 뭐예요? 모든 식물의 뿌리가 여기에 지탱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한 겨울에도 지금도 나무들이 죽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땅속을 파보면 다 뭐가 따뜻하면서 동시에 뭐가 있어요? 물이 있죠. 그러니까 뿌리가 적당한 온도로 그 뿌리를 보존하고 있으니까 절대 뿌리가 얼어 죽지 않는 거야, 겨울이 돼도. 그래서 간목이라는 이거를, 그러니까 이거 중요한 얘기예요. 해월은요, 사실은 간목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뿌리를 보호하기 위한 거야. 그래서 해 중에 간목에 여기가 들어있어요. 그 다음에 자가 되면 이거 완전히 이건 양수예요. 양수니까 임수가 본기야. 임수가 본기고요. 이제 물이 모자라면 하늘에 겨울에도 물이 모자라면 하늘에서 비가 오잖아요. 겨울에도요. 네? 하늘에서 비가 오잖아요. 그래서 이게 계수의 여기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자는 몽땅 물론 물만 들어있어요. 그 다음에 축이 되면요. 축은 잘 봐요. 축은 본기가 이게 음토예요. 음토니까 기토예요. 그런데 요 축의 의미가 12월의 의미가 중요합니다. 이때부터 이제 뭐 이렇게 앞으로 봄이 되면 싹을 틀 준비를 하죠. 싹을 틀 준비를 해. 그래서 여기에 씨앗이 싹 틀 준비를 해. 싹 틀 준비를 하기 때문에 이 한우레에 개수가 들어있다고 보는 거예요. 싹이 터야 돼. 씨앗이 열릴 준비를 해야 돼. 물기를 머금고 열릴 준비를 해야 돼. 그래서 이 축은 이게 본기지만 나머지 개수와 신금이라는 여기를 갖고 있어요. 이런 원리를 분석한 한 달 동안의 기운, 이게 지장간이라는 거예요. 이걸 외우려고 그러면 여러분들 머리로 이렇게 나이가 애들이 아니고 10대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 나이의 머리로는 죽었다 까내도 못 외워요. 외우려고 그러지 말고 생각을 하라고, 머릿속으로. 아, 이게 이 계절의 의미가 뭐라는 거를. 이거를 계절의 의미가 뭐라는 거를 생각을 하시라고. 그러니까, 자, 이거 봐요. 제가 장담을 해요. 이거를 모르고는 사주가 안 풀리는 건데, 이때 이걸 그냥 외우는 건 외우지 마세요. 그냥 외우려면 외우지 말아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렇게 해서는 사주가 안 풀립니다. 왜 그렇게 들어있는지의 의미를 아셔야 돼요. 왜 그게 들어있는지. 자, 다시 한번 합니다. 왜 그게 들어있는지 의미를 아셔야 돼요. 의미를 아시고 봐야만 이거는 사주는 풀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죽었다 그래도 못 풀어요. 외워갖고 풀려고 그러면 이건 아예 안 풀립니다. 그러니까, 자, 지지는 4계절을 전제를 했어요. 봄, 여름, 가을, 겨울. 겨울의 중심은 자예요. 여름의 중심은 오지요. 봄의 중심은 묘고 가을의 중심은 유예요. 그래서 사주는 자오, 묘, 유가 중심이에요. 겨울의 중심은 자예요. 그러면은 이건 겨울에, 그래서 축, 인. 그런데 우리가 인이 1월이야. 한 해를 시작하는 건 인부터 시작을 해요. 그 묘야. 그러면 잘 봐요. 이게 2월이고 여기가 8월인데 여기 2월부터 3월이 되면은 진월인데 여기부터가 2월부터 싹이 올라와. 여기부터가 꽃피는 계절이야. 2월부터가 꽃피는 계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묘부터 싹이 트는데 이 묘를 보면은
여기에는 을목, 이게 이 묘가 음목이니까 을목이 봉기인데 그 뿌리는 간목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밑에 땅속에 뿌리가 간목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을목이 싹이 올라온 거예요. 그러면 이 간목은 인월이 오행으로 이게 양목이니까 간목이 봉기예요. 근데 이 인이 왜 중요하냐면은 이때 태양의 기운이 대지 위에서 태양의 기운이 강해져요. 그래서 입춘이고 한 해가 시작하는 달이에요. 그래서 인이 왜 중요하냐면 이게 한 해가 시작하는 달이고 이 중에 병화, 태양의 기운, 대지 위에 그래서 항상 병화가 있다 그러면 무조건 무토가 있는 거야. 대지 위에 태양이 뜰 거 아니에요. 태양이 대지 밑에서 뜬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대지 위에 태양이 뜨는 거예요. 그래서 인월이 되면은 무조건 대지 위에 태양이 떠. 그러니까 이 인에는 간목이 봉기지만은 병화와 무토라는 여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병화와 무토라는 여기를 가지고 있어. 그래서 인 중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사주가 있을 때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사주가 이렇게 있는데 병화인데 인월에 났다 병화가. 그럼 이때부터 태양이 뜨는 거니까 이 안에는 간목이 봉기지만 병화와 무토가 있는 거야. 즉 내 편이 있어 여기 병화라는. 이때부터 태양이 뜨는 거야. 그래서 태양은 인월부터 태양이 올라와. 요 인부터. 그러니까 인 중에 병화가 들어있다는 이유가 바로 입춘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 거야. 태양이 그때부터 뜨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병화는 인에서 그 봉기 외에 병화의 기운이 여기를 갖고 있어요. 제가 초급에서 12운성을 제가 중요시하지 않은 이유가 있어요. 나중에 얘기를 하는데 태양은 바로 요때 떠. 그래서 인에서 장생이 돼. 장생이라는 게 뭐냐면 새로 시작하는 거야. 새로 태어난 거야. 가장 좋은 거야. 그래서 병화는 인월의 병화는 아주 장생월지를 타고난 거야. 아주 좋은 거야. 그래서 인월의 병화는 간단히 얘기해서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는 달을 갖고 있어. 그러니까 어머니 덕이 아주 좋은 사주야. 라고 얘기를 해.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바로 인월에 병화가 들어있어서 이때부터 태양이 뜨니까 그런 거야. 그러니까 이런 원리를 모르고 이게 외워서 되겠어요? 이게 외워서 풀리겠냐고요. 원리를 아셔야 돼요. 원리를. 그리고 묘가 되면은 본기가 이렇게 있어. 3월이 되면 3월의 역할을 봐. 3월은 대지에 을목이 싹이 올라와. 싹이 잘 올라오면 하늘에서 비가 와야 돼. 그래서 계수가 들어있는 거야. 진중에는 무토가 봉기지만 을목과 계수에 여기가 들어있어. 그래서 진중에 계수라는 게 왜 들어있느냐. 바로 을목이 싹을 틀려면 하늘에서 비가 와야 돼. 그러니까 을목을 위해서 여기에 하늘에 비가 와야 돼. 비가. 을목을 위해서 하늘에 비가 와야 돼. 그러니까 2월 달부터 대지에 무토, 대지 위에 을목이 싹이 올라와. 그래서 비가 와야 돼. 그러면 을목이 싹이 올라오기 위해서 비가 왔는데 비만 계속 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비가만 계속 오면 열매가 안 맺힐 거 아니에요. 광합성작용을 해야 돼. 광합성작용을 하면 꽃을 펴야 돼. 그게 꽃 피는 게 저기 4월이야. 그러니까 4월에 병화가 본기야. 대지 위에. 그런데 여기에 경금이 들어있어. 그 이유는 4월에 꽃이 펴서 열매를 맺어야 돼. 그 열매를 맺는 게 물론 가을이야. 열매를 맺는 게 물론 가을이지만은 이 안에 경금이 들어있어. 그래서 사중에는 이 안에 경금이 들어있는 거야. 그 다음에 잘 봐요. 그 다음에 5월은 태양이 뜨거운 달이야. 그런데 겨울에 땅속도 따뜻하게 하기 위해서도 여름은 여름답게 뜨거워야 되는 거야. 그래서 기토와 정화가 들어있어요. 그리고 6월이 되면은 미월이 되면은 기토가 봉기지만 을목이 열매를 잘 맺기 위해서 너무 뜨거우면 안 돼. 적당한 열기가 필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신월이 되면은 이게 이제 완전히 결실을 맺어. 이 결실을 맺어. 대지 위에서. 그런데 어떤 결실을 물이든지 간에
물을 머금고 있어야 돼. 그 물을 머금고 있는 게 임수야. 왜 개수가 안 들어있고 임수가 들어있냐면 이때 비가 많이 와버리면은 우리가 타작할 때요. 저 음력 8월 달쯤에서 다 이제 벼가 여물었는데 비가 막 와서 장마가 지면 어떻게 돼? 이게 다 쭉쟁이야 돼 이거. 큰일 나요. 그러니까 적당한 정화의 온도에 물이 차 있어야 돼. 임수가. 그래서 신금 중에 임수가 들어있는 거야. 그리고 열매를 맺으면은 여기에 씨앗이 있어. 이거 물론 경금 중에 있는 거야. 그러고 나서 수월이 되면 대지에 씨앗을 보호해야 돼. 적당한 온도가 필요한 거야. 그리고 해월이 되면 잘 봐요. 해월이 되면은 이거는 물이 꽉 차는데 간목을 보호하게 한 거야. 대지 밑에 물이 차요. 근데 간목을 보호한 거야. 그럼 이것도 잘 봐요. 이거 봐요. 이 해수는 음수예요. 이거 혼동하면 안 돼요. 해수는 음수라고. 그러니까 음수니까 임자지 임해라는 건 없죠. 이건 양이고 이건 음이니까 임해는 없고 임자만 있잖아요. 이게 양수 아니에요. 음하니까 개는 있어도요. 그런데 이게 음인데 잘 봐요. 아까 사화에 얘기한 거나 똑같아요. 이 안에 지장간이 임갑읍 다 양만 있죠. 양만 있잖아요. 그럴 때 이건 뭐라 그러냐. 마찬가지예요. 체는 음이나 용은 이걸 활용할 때는 양으로 봐야 돼. 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이 말을 잊지 마세요. 체는 음이나 용은 양이다. 그렇다고 해서 해수가 음수라고 말하면 안 돼요. 해수를 양수라고 말하면 안 돼요. 해수는 음수야. 근데 그 안에 내용이 뭘로 들어있어? 다 양의 개념으로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사주를 해석할 때는 양의 의미를 갖고 해석을 해. 그러나 겉에서 볼 때는 일단 비견, 겁재, 식신, 상관할 때 사화는 음화, 해수는 음수인 거야. 절대 이게 양수로 하면 안 돼요. 개념 자체는 음화, 음수고 이 안에 내용이 이걸 사주를 풀이할 때는 제가 양의 개념을 갖고 이 안을 다 풀어야 돼요. 그리고 여기는 임수가 봉기고 개수가 들어있어요. 그 다음에 이거는 기토인데 이때 씨앗이 싹이 올라와야 돼. 그래서 신금이 개수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원리를 아셔야 돼요. 이걸 아셔야 돼요. 외우지 않더라도 그럼 이걸 보세요. 여기를 보세요. 우리가 사주가 있을 때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주가 이렇게 있다. 자, 올해가 뭐 경인, 경인 만약에 무인, 이렇게 있다가 봅시다. 그리고 뭐 사주가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이거 잘 봐요. 무토입주라고 봤을 때 이론적으로 그냥 단순히 목국토죠. 이걸 해석을 할 때 목국토 아니에요. 그러니까 목국토니까 뭐야 이게? 십신이로 관인데 편관이에요, 정관이에요? 편관이에요. 자, 편관이야. 근데 사실은 겉에서 볼 때는 편관이지만은 이 안을 다 뜯어봐야 돼. 여기에는 간목이 봉기지만 이 안에 병화와 무토가 들어있어. 그럼 50%는 편관이지만은 나머지 50%는 내 편이죠. 화생토, 무토, 그죠? 인성과 비견이 들어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이 안의 값을 다 따져야 되는 거야. 다 따져서 내 무토와 비교해서 내 사주가 강하냐 약하냐를 다 계산하는 거예요. 그 지장간을 다 집어넣어서 계산을 해야 돼. 자, 그럼 하나 예를 들어 봅시다. 어떻게 하느냐 하는 거를 봐요. 만약에 이렇다고 가정을 할게요. 네? 잘 봐요. 예를 들어서 사주가 이건 어디까지나 설명하기 위한 거예요. 어디까지나 설명하기 위한 겁니다. 나는 간목이에요. 근데 이때 이 사주가 강하냐 약하냐를 계산할 때
자, 잘 봐요. 여기에는 간목이 봉기야. 그리고 병화와 무토가 있어. 여기에 50%만 들어있어요. 나머지 요거 50%에 여기가 들어있어. 그 다음에 신금은 경금이 봉기고 여기 무토와 임수가 들어있어. 요 20%에 임수가 들어있어요. 네? 이게 50% 이건 그렇죠? 그 다음에 이 진에는 무토가 봉기지만 여기 을목과 계수가 들어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술은 무토가 봉기지만 여기 신금과 정화가 들어있어. 그때 요게 50%고요. 나머지 요거 20%, 30% 이렇게 들어있어요. 아, 요게 30%, 요게 20%가 들어있어요. 그러면 자, 계산할 때 이거 100 다 100이에요. 다 100이야. 다 100입니다. 여기도 100이야. 여기도 100이고 다 100이야. 근데 여기는 200으로 치라고 그랬어. 예? 월지가 2배 돼야 돼요. 그러니까 정확히 쓰면 간목, 그 다음에 병화와 무토가 있어. 요거는 50%야. 여기가 경금이 봉기지만은 무토가 있지만 임수가 20%가 들어있어. 여기는 무토가 봉기지만은 을목과 계수가 들어있어. 요거는 무토가 봉기지만은 신금과 정화가 들어있어. 그럼 잘 봐요. 지금 내가 강하냐 약하냐 내가 간목을 비교할 때 내 편은 시기에서 내 편은 비겁과 인성이죠. 비겁 플러스 인성이 내 편이에요. 그렇잖아요. 나와 비겁하고 또 인성이 내 편이에요. 그러면 내 편을 따져봐요. 여기 100 있고 나도 포함해서 여기 천간에 간목이 200이 들어있죠. 여기 100 들어있고 여기 100 들어있고 200이 들어있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 인을 봐. 인이 50이 들어있죠. 지지를 봐. 지지. 천간은 이런데 지지를 봐요. 지지를 보면 일단 목이 얼마가 있어요. 요거 50이 들어있죠. 100 중에서 갑병 문대 갑이 50이 들어있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를 봐. 신. 여기가 200인데 여기에 경금이 봉기고 무토가 들어있는데 여기에 20%가 임수가 들어있어. 그러면 임수가 얼마야? 임수가 얼마? 수가 들어오면 수생목 하는 거니까 내 편이 되는 거 아니에요? 인성 아니에요? 요게 20에서 2배가 되니까 얼마가 돼? 200이니까 40이 돼. 40. 내 편이 40이 있어. 그 다음에 여기를 봐. 요게 50이 요거고 나머지 요 50이 을목과 계수가 들어있는데 을목과 계수가 내 편이죠. 요건 비겁이고 요건 수생목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 안에 진중에 요 50% 들어있어. 을목과 계수 진중에 요게 50이 들어있어. 요게 50이 들어있어. 그거밖에 없죠, 이제. 내 편이 되는 게 그거밖에 없죠. 술 중에는 무토와 신금, 정금 이건 다 목국토, 금금목, 목생화 내 힘을 다 빼는 거죠. 이해됐어요?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내 편이 되는 거 얼마야? 요거 200, 300, 340밖에 안 되죠. 그러면 450이 기준인데 340밖에 안 되니까 신강하다, 신약하다. 신약하다가 정답이죠. 그러면 신약하다, 그러면 신약해. 이 사주가 이제 신약해. 신약하다고 정답이 나왔으니까 용신이 뭐야? 에? 나를 도와주는 인성 아니면 비겁이 되겠죠. 둘 중에 하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둘 중에 하나를 찾아야 돼. 어느 게 더 용신인지를. 우선 그까지 하고 그 다음에 또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신약하니까 나를 도와주는 인성이 일단 무조건 좋겠죠. 또 비견도 내 편이 되는 거예요. 그래 놓고 내 편이 되나 안 되나를 용신을 그 중에서 또 어느 게 더 이제 정확한 용신이냐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인성과. 그런데 이제 나중이지만 이런 건 천간에 경금이 2개가 떴죠. 여기 월지도 지금 금이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금이 엄청나게 강하죠. 금이 강하잖아요. 금금목으로 날 때려. 금금목으로 날 때리는데 중간에 수가 있으면은 금생수 수생목이 되죠.
그러니까 뭐야? 인성이 용신이죠. 이게 뭐야? 아까 통관용신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사주를 한눈에 읽을 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 이거를 지금 제가 일일이 계산했는데 여러분들은 이제 다 그걸 일일이 계산하는데 계산하지 않고 이걸 한눈에 읽어야 돼. 그럼 어떻게 읽느냐? 잘 봐요. 여기 경금이 2개나 떴는데 벌써 신월의 간목이다. 이건 눈을 벌써 이건 눈으로 안 봐도 아 이건 금이 강하니까 뭐야? 관이 강한 사주로구나. 관이 강한 사주니까 아까 뭐라 그랬어 정답이? 관이 강한 건 통관용신이 돼야 되니까 무조건 용신이 뭐야? 아 인성이 용신이다. 그럼 인성 중에서 용신을 찾는 거예요. 저기서 간목이 을목은 별로 안 좋다는데 비겁이 와서 있지 않습니까? 나쁩니다. 을목은 절대 간목한테는 쓸모가 없어요. 자, 그 얘기는 나중에 할게요. 가만히 있어요. 질문 나서 그런데 그건 나중에 요담 시간 할 거고요. 간목한테는 절대 을목이 신약해도 내 편이 안 됩니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 안에 정답이 있어요. 이 안에. 간목이 뿌리인데 을목은 이걸 뺏어가는 거예요. 이건. 그런 원리는 아무리 신약해도 을목이 절대 내 편이 안 됩니다. 시중에 나와 있는 책들 다 틀린 거예요. 야, 간목이 신약할 때 을목도 용신이다 햇소리 하는 거야. 그렇게 봐갖고는 죽었다 깨내도 사주 못 풀어요. 겁재는 말 그대로 겁재입니다. 그런데 겁재라도 내 편이 될 때가 있어요. 이제 그거를 아셔야 돼요. 자, 그러면은 여기를 보세요. 자, 다시 한번 봅시다. 우리가 이 역학은 4계절을 기준했어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이야. 그래서 봄의 중심은 묘예요. 묘고, 여름의 중심은 오고, 겨울의 중심은 자고, 가을의 중심은 유예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2월 달부터 2월을 기준하고 8월을 기준하는데요. 왜 2월과 8월을 기준하냐면은 2월부터 싹이 올라와, 을목이. 그러니까 을목이 싹이 올라오니까 을목이 진월에 이 을목이 잘 자라려고 해서 하늘에서 비가 와야 돼. 그 비가 오는 게 계수예요. 비가 오는 게 계수야. 그 계수가 와서 강합성 작업을 하기 위해서 태양의 강렬한 태양열이 비춰줘야 돼. 대지 위에. 그래야만 나중에 결실을 맺는 거야. 이게 결과물이야. 그러면 이 결실 맺은 걸 씨앗을 잘 보존해야 돼. 씨앗을 잘 보존해서 내년 봄에 파종을 해야 돼. 그 파종을 하기 위해서는 땅 속에서 적당한 온도로 씨앗을 보호하고 또 뿌리를 보호해야 돼. 뿌리가 보호돼야만 나중에 이게 싹이. 근데 이 뿌리가 썩지 않으려면 뭐야? 임수가 적당하게 물이 이 뿌리를 감싸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자연현상이 자 대지와 이 땅 위와 땅 속을 봤을 때 이 땅 위는 쉽게 얘기해서 태양열, 태양의 기운이 강한 쪽이야. 그리고 땅 밑은 태양의 기운이 중요한 게 아니라요. 태양의 기운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적당한 온도에 의한 간목과 임수를 보호하기, 간목을 뿌리를 보호하기 위한 거야. 뿌리를. 그러기 위해서 적당한 물이 차 있어야 돼. 근데 지구상에 아무리 비가 많이 오고 홍수가 와도 물이 땅속에 어느 정도에서만 들어가지 계속 그렇잖아요. 만약에 계속 들어간다면 서울에서 비가 왔으면 그 물이 아래에서 저 뉴욕까지 갑니까? 지구가 이렇게 동그란데 이렇게 끝에서 끝까지 가지는 않잖아요. 어느 정도 적당한 선에서 뭉친단 말이에요. 그 물이 차는 게 임수야. 그러니까 물이 이렇게 차요. 이게 차기 때문에 모든 생명체의 뿌리를 보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뿌리가 보호되고요. 그 뿌리가 보호돼서 다시 봄이 되면 싹이 나. 그런데 싹이 나기 전에 중요한 계절이 있어. 이게 첫 해가 시작하는 인월이야. 이 인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이 인에서 모든 게 다 시작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때 인월이 되면은 인월의 역할을 잘 보면 인월이 되면은 이때 만물이 소생하려고 그래. 만물이. 그 왜 만물이 소생하려고 그러면 벌써 인이 되면은 여기 입춘이 들어있어. 입춘이 들어있다는 얘기는 이때 태양의 기운이
태양의 열이 뜨거워져. 태양의 열이 뜨거워지니까 이때부터 뭐야? 만물이 이제 활동을 하고 싹을 틀려고 그래. 그래서 이 인이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인에서 모든 게 만물이 소생을 해. 그러니까 인에서 만물이 소생을 해서 다 하지만은 그러나 본격적으로 싹이 올라오는 거는 묘에서부터 시작을 해. 묘액을 시작을 해서 이 진이 중요해. 진원. 이 진에서 만물이 대지 위에 만물이 싹이 올라와. 만물이 싹이 올라와. 그래서 이 을목은 싹이 막 올라가서 하늘에서 비가 와. 그래서 이 을목은 개수를 옆에 두고 있는 게 참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론적으로도 수생목이지만은 이 을목은 하늘에서 비가 와야만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이제 좀 있다가요. 좀 며칠만 지나면 하늘에서 비가 착 내려주면 이 들판에 파릇파릇하게 싹 든 게 하루 사이에 팍 퍼져버립니다. 그렇잖아요. 하루 사이에 팍 퍼져버려요. 잎사귀가 금방 나버립니다. 바로 그거예요. 그 역할하는 게 진월이에요. 그래서 이 진월은 바로 을목, 이 을목의 싹을 틔우기 위한 계절이에요. 싹을 틔우기 위한 계절. 그리고 4월은 꽃 피는 계절이야. 그러니까 4월은 병화를 위한 계절이야. 4월은 병화를 위한, 즉 꽃 피는 계절이야. 가장 병화가 제 역할을 하는 게 4월이야. 4월, 5월이에요. 그리고 6월이 되면은 결실을 이제 맺기 시작을 해. 그래서 신월이 되면은 이제 완전한 결실을 맺는 거예요. 그래서, 자, 우리가 대지 위에 을목이 비가 와서 광합성 작용에 의해서 결실을 만드는 이런 역할을 해요. 여기서 우리가 이거를 태양이 중요한 역할을 해. 여기를 태양권이라고 그래. 이거는 음양의 개념이 아니에요. 뭐 음화, 정화, 음화, 양화 그 개념이 아니라고요. 야, 간목은 양목, 을목은 음목 그 개념이 아니라 태양의 역할이 중요한 의미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해가 지고 유부터 그 씨앗을 잘 저장한 이 술이 씨앗을 잘 저장하는 계절이야. 그래서 저장을 해서 썩지 않아야 돼. 이래서 이때 정화가 중요해. 땅 속에. 이렇게 해서 보면 이게 여기를 우리가 태음권이라고 그래. 이때는 태양이 중요한 게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를 놓고 봐도요. 낮에 해가 떴다가 밤에 해가 지고 나면 뭐가 중요해요? 달이 중요하죠. 달의 영향.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것도 뭐예요? 태양과 달의 영향이에요. 그 달의 공전자전, 우리가 보름달이 되면은, 인력에 의해서 뭐예요? 이게 바닷물, 왔다 갔다 조수의 간만이 차이는 그런 것들이 다 우리 삶의 중요한 요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이 되면 뭐야? 해가 지고 나서 밤이 되면 뭐야? 달이 뜨잖아요. 그 달의 기운, 달의 온도가 지구를 아무리 추워도 얼어 죽지 않게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정화야, 정화. 그러니까 태양열이 병화라면은, 달의 온도, 뭐 이런, 지구 대지 속의 열기, 이런 게 정화예요. 그러니까 해가 지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1년을 기준하면, 이걸 봐요. 하루를 기준하면은 낮과 밤이에요. 그 다음에 1년을 기준하면은 여름과 겨울이에요. 이 중간에 가을과 봄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를 태음권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하루를 기준하면 낮과 밤이고 1년을 기준하면 여름과 겨울의 의미예요. 그때 여름에서의 역할, 겨울에서의 역할을 표시한 거예요. 자, 이 원리가 왜 중요하냐? 이걸 가지고 용신을 찾아야 돼요. 이 안에 정답이 있어요. 그거는 다음 시간에 하겠어요.